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빨갛게 역전시켜드릴 전세역전입니다. LG전자가 오늘도 추가적인 고점을 만들지 못하고 4%나 빠지면서 음봉으로 마감하다 보니까 오늘 또 걱정이 되셔가지고 유튜브를 찾아보시는 분들 많으실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흐름을 공부하고 예측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LG전자가 어떤 위치인지 알고 있죠. 오늘도 LG전자가 현재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매수를 해야 되는 위치인지 혹은 매도를 고려해야 되는 위치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이 위치 파악한 후에는 앞으로의 방향성과 움직임을 예측해야겠죠. 이 예측을 하고 나면은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길 겁니다. 이 대응을 통해서 LG전자, 우리가 결국에 추세 고점에서 팔기 위해서 하루하루 공부를 하고 있는 건데 오늘도 그 공부 놓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어제는 단순 기대감이냐, 그리고 월요일은 피지컬 A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옵티머스에 대해서 대항마가 가능한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LG전자가 결국에 로봇 관련해 가지고 피지컬 AI로 지금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그 상승 탄력은 가히 폭발적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결국에 이 옵티머스가 왕인데 이 왕에서 대항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LG전자가 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다는 거고, 그리고 LG전자를 지금 현재 예측 경로라든지 예상을 했다면 그 부분의 대응 전략까지 확실하게 한번 오늘 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좋아요 하나 부탁드리고 LG전자 신고가라고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꼭 좀 달아주세요. 신고가 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서 우리가 LG전자에 대해서 바로 어제 공부했던 내용 잠깐 확인하고 그리고 이어가도록 할게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으로 나타나는 거고, 주가가 상승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각도거든요. 그리고 각도를 유지시키는 게 중요한데 지금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이 세력 관리선 아래쪽으로 밑으로 주가가 빠져버리는데 여기서 깨져버리게 되면 이게 죽겠죠. 각도가 죽으면 쉬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쉬어야 되는데 지금은 각도를 안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시간 끌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의 시간 끌기로 들어가는 상승 부분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들어볼게요. LG전자가 지금 제가 말한 대로 시간 끌기로 가고 있다는 게 보이시죠? 그러면 지금 이 현재 흐름은 굉장히 양호한 거고 예측된 부분 내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강한 횡보성 조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상승하는 조정폭이 있어요. 이렇게 상승하면서 나오는 조정폭. 예를 들자면 이 GST 같은 건데, GST도 지금 반도체 결핍 때문에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긴 한데 상승이 나올 때 상승이 나오고 계속적으로 옆으로 기지만 주가는 계속 저점을 올라가면서 올라가고 있죠. 이게 가장 A급으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패턴 중에 하나인데, 지금 LG전자 같은 경우는 이런 작은 종목이 아니라 엄청나게 큰 종목입니다. 그 큰 종목이 전고점 구간을 훼손하지 않고 소화를 하면서 주가가 옆으로 기고 있다는 건 강력하게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내겠다는 의지하고 같아요. 그런데 현재 위치를 파악하려면 우리가 일반 차트를 보면 안 되겠죠. 우리 매매기법의 전세 역전 차트를 보면은 지금 우리가 매수를 해가지고 가져오면서 이 구간에서 매도를 하고 또 여기서 매수를 했었던 이유는 세력 단가선과 또 세력 관리선의 지지를 받고 올라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더 옆으로 기어주는 게 좋냐. 여기서 바로 올라가기보다는 어느 정도 옆으로 올라가면서 이 구간을 닫고 그리고 나서 올라오는 게 좋습니다. 그게 가장 강력하고요. 예를 들자면 이게 계속 당겨져 오가면서 옆으로 붙는 게 강력할 수도 있고, 시간 값이 적게 들려면 이 저가를 살짝 한번 깨면서 아래 달아주고 양봉이 뜬다면 그 날일 경우가 많아요.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두시면 되고, 그러면 지금 LG전자 우리가 어떻게 매매했는지 한번 살펴보면 앞에 있던 파동을 가지고 세력들이 이렇게 매집을 해가지고 올라왔을 때 첫 파동을 올리게 된다면 이렇게 세력들이 얼마까지 올리겠다라고 하는 가격대가 설정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올라가지 못하면 박스권으로 가기 때문에 세력들이 아직 물량 매집이 덜 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 세 번째가 돌파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상승 확정이라고 그랬죠. 세 번째가 돌파하면 1차 목표가가 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1차 목표가 구간이 이제 왔고, 그리고 나서 전쟁이 터지고 빠졌죠. 여기로 밑으로 내려오면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박스권으로 돌아간다고 했어요. 그 박스권을 안 돌아가고 계속 지켜내다가 지금 올라왔는데, 이 구간에서 올라오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자, 바로 앞에 이제 이 파동이 생겼죠. 산이 하나 더 높은 게 생긴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들어온 이 세력들의 돈이 또 얼마까지 올릴지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놓고 보면은 자, 박스권 구간을 돌파가 나오고 3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윗꼬리에 털리지 말고 계속적으로 매수해야 되는 자리고 그 다음날 시가 갭 상승이 되면 따라 들어가는 자리까지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급등이 나오고 최근에 이제 2차 목표가에서 우리가 매매 신호가 떴죠. 매도 신호가 떴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를 한번 했고 그리고 나서는 이 1차 목표가 구간에서 지지가 받으면서 빨간 선에 사는 게 우리 매매 기법이니까 빨간색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온 상태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현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빨간 선을 타고 가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준점은 이 세력의 관리선이 깨지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치 파악을 할 때 이 관리가 안 깨지는 상태에서 이 2차 목표가 구간에서 만나게 되면 우리는 추가적인 상승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상승을 만나는 구간에서 되면은 이 한 파동이 바뀌게 되겠죠. 이제 더 큰 산이 생겼으니까 그때는 이 파동에 들어온 돈을 기준점으로 우리가 목표가를 잡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죠? 더 높은 목표가가 생기겠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치 파악은 일단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되는 파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앞으로의 이제 예상 경로를 본다면은 결국에 이 시간 끌기가 하루나 이틀 정도는 더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틀이 됐을 경우에는 닿기 때문에 그달부터 오전 시가부터 올려주는 형태가 필요할 거고 만약에 내일 반등이 나오면서 25만 원을 올려주는 양봉이 튼다게 된다면 오전장에 살짝 아랫골이 달아주면서 올라갈 확률이 더 높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위치와 또 예상까지 했으니까 이제 타점이 필요한 거죠. 이제 매매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해서 대응을 할 것이냐는데 이 이야기 좀 드리기 전에 일단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 옵티머스 대항이 가능한가 LG전자가 단적으로 얘기해가지고 테슬라의 옵티머스를 넘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냐 그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왜냐하면 LG전자는 뇌라는 걸 만들지 않기 때문이에요. 부품이라든지 하드웨어 즉 로봇의 몸통을 만드는 데 최적화되어 있는 글로벌 탑티어입니다. 그런데 왜 대항마가 될 수 있냐라고 보냐면 자, 보시면은 이 테슬라와 빅테크 연합 비교라고 봅시다. 테슬라는 수직 계열화가 완전히 되어 있습니다. 옵티머스의 뇌부터 시작해가지고 자체 생산에 그 다음에 복식하죠. 이게 아이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폰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iOS라고 할 수 있겠죠. 아이폰의 운영체제. 그래서 완전히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고 혼자서 다 해먹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빅테크 연합이라고 하는 보통 구글, 오픈 AI 이런 데서는 엔비디아까지 있겠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뇌는 있어요. 이걸 뇌는 있는데 몸체를 못 만다라는 거죠. 그러면 삼성에서 쓰는 안드로이드 같은 운영체제처럼 빅테크들도 몸통을 만든 거랑 연합을 지어야 돼요. 그래서 엔비디아와의 협력을 관계를 갖고 있는 거고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단가가 굉장히 비싸지만 LG전자 같은 경우는 이 모터 같은 게 수십 년 동안 냉장고라든지 이런 에어컨 같은 데 적용된 부분이기 때문에 가격대도 가정용도 최저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공장용보다는 이 가정과 실제적으로 봤을 때 예전에 우리 이제 AT, XT 컴퓨터 집에다 하나씩 놓는 그런 시절처럼 지금은 이런 로봇들이 돼가지고 수건 개는 로봇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고 범용 피지컬 AI 확산 그리고 LG의 정밀 모터 제조까지 육체를 엔비디아의 두뇌에 달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안드로이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두 개가 양분돼 가지고 만들 확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 LG전자만큼의 대안이 갖고 있는 회사가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소니라고 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현재는 LG전자가 이 로봇 부품계의 TSMC로 파운드리 하드웨어 파운드리로 가장 유력하다라는 판정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펀드 매니저들이나 펀드에서 지금 엄청나게 계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으면서 LG전자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 주주라면 또 처음 보는 모습이니까요. 이 부분들까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나머지 현대차와 이런 부분들은 내일 제가 말씀드리는 길로 하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대응으로 넘어가서 현재 LG전자에 제외된 의견은 매수 타점을 잡는 게 1차적이고요. 6월 달에 추가적인 고점이 나오거나 이 위에 목표가가 오는
이 파동에 대해 목표가 오는 구간에서는 매도 타점을 한번 잡아보자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거는 LG전자가 지금 거기까지 올라가면 빠질 거냐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LG전자는 저는 지금 생각에 큰 그림을 그려도 좋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려요. 그렇지만 시장이 이번에처럼 이런 식으로 30%가 넘는 거의 40%가 하락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한다면 한번 좀 팔고 다시 사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6월 달에 말씀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현재 구간에서는 매수 타점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거를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이 구간을 빗대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도 상승해서 상승 삼각형 패턴으로 올라오는 거였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올라왔죠. 이런 패턴이 좀 크게 나타난다라고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패턴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이런 식으로 잡아가는 형태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쪽에서 내려올 때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는 관점으로 보는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매수할 때 매도할 때 했던 패턴이랑 똑같이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 가격대를 우리가 정해놨으니까 우리가 매수 매도 했던 그대로 진행을 하면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매수를 했습니까? 자, 보시면 여기서는 가격대를 잡아가지고 아래쪽에 봤으니까 11만 언더에서 매수를 하고 이 구간에서 매도를 하고 매수를 했어요. 지금 홀딩했는데 여기 와서 제가 분할 매도는 한 번도 이야기를 드린 적 없습니다. 여기서는 오히려 매수를 해야 되는 구간을 찾는 거지 분할 매도할 구간을 찾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1차적으로 수익도 챙겨놨고 지금 다시 올라왔는데 여기서 팔아버리면 그러면 이제 그 이상 올라갈 때는 수량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제가 11만 언더 구간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10만 원 아래는 오기 어렵다. 왜? 이때 LG전자 세력들의 평균 매집가가 12만 원 정도 선이었기 때문에 10만 원까지는 오지 않을 거다. 지지받을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나서 지금 최고점을 찍는 26만 9,500원에 NX 시장이 급하게 들어가지고 이거 정말 잘 팔아야 26만 원에 팔 수 있는 거 아시나요? 그 26만 원에 센스로 해서 분할 매도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그 파동에 대해서 우리가 세력의 가격을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다시 밀려 내려올 때 17만 원대는 깨지지 않을 거라고 봤기 때문에 타점이라고 보고 쌍바닥에서 제가 매수를 말씀드렸습니다. 왜? 세력의 매집가가 이때 17만 원이었어요. 엄청나게 강도 있게 올라왔는데 17만 원은 깨지 않을 거라고 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이 두 가지의 근거로 들어갈 수 있었던 거고, 이때 혹시나 25만 원이라 이때 물리신 분들은 3만큼은 추가 매수하시면 될 거다라고 제가 또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지금 현재 추가적인 상승을 볼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끌기 과정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잡아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또 6월달 구간에서는 변동성이 있는 구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구간에서는 매도 타점을 한번 잡아봅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오늘 시장 보시면 알겠지만 현대오토에버라든지 현대모비스도 지금 강한 모습을 보이겠죠. 지금 시장은 액추에이터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강도를 보여주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매수 타점을 어떻게 잡아갈 거냐. 지금 현재 구간에서 물량이 부족하시거나 신규 매수를 하시고 싶으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이제 매수 타점을 먼저 잡은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건데,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서 올라왔던 패턴대로 갈 거기 때문에 아래쪽에서 올라오면서 이 빨간 선이 튀어나오는 이런 구간에서 현재 자리를 잡고 있다가 이런 상승이 나왔을 때 이런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거. 왜? 아래쪽에서 이 세력의 단가선이 올라오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 매매 타점선이죠. 타점선의 구간에서 매수를 진행할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는데, 제가 또 지금 계속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이 편을 확인하다가 이 매수하는 순간에 제가 영상 남겨드릴 테니까 그때 오셔갖고 보셔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구독자분들 영상은 저녁에 올라가니 제가 장중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은 구독자분들과 문자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수를 하려고 할 때 매수 타점 가격 문자로 보내드릴 건데, 매수 타점 신호 놓치지 않고 같이 대응해 보실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4407-6279로 역전이라고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 두 글자만 남겨놔 주시면 신청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 매수를 해야 될 순간이 올 때 문자 메시지로 매수할 가격과 비중 보내드릴게요. 이어서 제가 6월달 구간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 이 목표가가 또 나오겠죠. 이 목표가 구간에서 매도를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들 한번 말씀드리고, 일단은 LG전자 우리가 매수를 하거나 혹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추세 고점까지 가져가면서 매도를 할지 예시 보여드리고, 오늘의 요점 정리와 아까 말씀드린 이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매도 포인트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까지 빠르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올해 대표적으로 매매했던 종목이죠. 이 녹색 선에 사가지고 세력이 이탈할 때까지 보유하다가 매도를 하고, 녹색 밴드에 사가지고 세력이 이탈할 때 아직 이탈하지 않아서 보유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걸 어떻게 매매할 수 있느냐? 녹색 밴드에서 우리는 잘 가던 종목이 밀렸을 때 매수를 해가지고, 빨간 선이 보이시죠? 이 빨간 선이 유지선입니다. 이 유지선을 유지가 되면 세력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탈할 때 매도를 하는, 아직 이탈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 구간의 매수는 홀딩을 하고 있는 거겠죠. 자, 실전적으로 봤을 때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희홀딩스입니다. 로봇주 엄청나게 세가지고 굉장히 강한 상승을 만들어냈고요. 급하게 또 밀어 내려왔죠.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녹색 밴드 구간에서 쌍바닥이 나오고 자리를 잡아주는 구간, 거기서 매수를 해가지고 고점 매도, 이 구간의 매도, 목표가 구간이 왔기 때문에 매도하는 부분인데, 자, 목표가 부분은 제가 산출을 하거나 혹은 고점에서 이탈하는 세력이 이탈 신호가 나오면 매도를 합니다. 여기서 종목의 선정이 중요할 건데, 이 종목의 선정에서는 제가 박씨처럼 물어다 드릴 겁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재료가 좋고 힘, 돈이 들어온 종목들, 여기서 끼가 있는 대장주를 선정을 해가지고 녹색 밴드에 왔을 때 우리가 매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셨는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현대차 어디서 이제 사가지고 팔아야 될지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가장 시장의 대장주로 여러분들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어디서 이제 사야 될지 눈에 보이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매매 기법의 전수는 끝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멈추면 안 되겠죠. 팩트 체크를 해야 될 건데, 제가 최근에 올려드렸던 종목들,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가지고 검증이라는 걸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제 큐렉소 인공관절 로봇으로 인해 가지고 상승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 2750원 역전 밴드를 보시면 12,000원대가 왔죠. 보시면 매수를 해야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2,300원 정도 수준이었고요. 그 다음에 퓨렉소 같은 경우는 이제 2750원하고 22,000, 이 정도 구간대가 2차 목표가로 보고 간다 그랬어요. 영상에서 확인하신 대로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포스코 DX입니다. 포스코 DX 같은 경우 너무 포스코가 안 갔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고생 끝이 아니겠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번에 위에 1차 하한가에서 한 주도 팔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서 2차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죠. 43,000원대부터 48,000원대까지 나와 있는 부분, 자, 단기적으로 쉬는 부분도 체크 드렸고, 이제 고생 끝이라고 하자마자 고생은 진짜 끝났죠. 물리신 분들도 추가를 해가지고 제가 나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카카오페이입니다. 카카오페이도 지금 보시는 분들은 말할 거 없죠. 49,000원대까지 현재 가격대 이하로 매수다. 59,000원대 첫 번째로 말씀드렸고, 그 다음번에 제가 이틀 후에 확신이 생겼어요. 이제 물려있는 분들도 추가 한번 해볼 만한 자리고 매수를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카카오페이 어떻습니까? 8만원으로 고점을 찍고 바닥권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부터 얼마나 걸렸어요? 며칠밖에 안 걸렸죠. 근데 60%예요. 여기다 더 기적적인 거, 저는 8만원대까지 보고 있다. 오늘 8만원 딱 찍어주고 밀렸죠. 이게 그냥 나오는 수치들이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효성 TNC 보시면, 효성 TNC 제가 이거를 포스코 DX 주가 전망에 마지막에 핵심 추천주로 제가 드렸어요. 핵심 추천주로 드렸는데 24만원대 정도 가격대 구간이고, 지금 올라오면서 제가 목표가를 얘기했죠. 44만원대. 왜? 마디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효성 TNC 그럼 확인해 봅시다. 자, 어느 정도 여러분들 신뢰가 갈 수 있는 느낌 아닙니까? 효성 TNC도 아무도 안 쳐다볼 때 여러분들 타점 말씀드리고 매수한 거 목표가에 매도 타점가에 잡아드렸어요. 거짓으로 할 수 없는 영상 올려드린 거 가지고 지금 검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세력이 매집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표시하는 부분들 가지고 매매를 하게 되면, 이 세력이 매집을 이제 시작했는데 내가 들어가면 나도 언제 갈지 몰라요. 그렇지만 밴드로 설정한 매집 타점,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올라갔을 때 단기간에 엄청나게 올라간다. 지금 종목들 60에서 80%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런 좋은 타점들 우리가 놓치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이런 타점들 꼭 받아보셔야겠죠. 구독자분들은 제가 지금 받고 계신데, 영상으로 제가 타점을 말하기에는 시간적 차이가 있다 보니까 영상 제작 전에 제가 구독자분들께 중요한 타점에 지금 사보자, 문자를 먼저 보내드리고, 팔아야 되는 시그널에도 매도해보자고 우리 구독자분들 먼저 드릴 거니까요. 아직 좋아요와 구독 안 해주신 분들은 해주시고 타점 받아가 보세요. 주식으로 수익 났다고 자랑하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은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010-4407-6279로 여러분 간단하게 역전이라고 문자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신청 끝입니다. 당연히 돈 드는 거 아니고 100% 무료예요. 자, LG전자 차트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고점에서 매도를 할 것인지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LG전자 지금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 그리고 또 시장에 대한 이야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왜 제가 추가적인 고점이 나오는 자리에서 6월 달에 매도를 생각하냐,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는 거예요. 시장이 지금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엄청나게 과열을 만들고 있는데 이 상승이 언젠가는 빠질 수 있는 건데 그 빠질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게 스페이스 X의 상장률과 일맥상통할 수 있다. 지금은 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스페이스 X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도 항공우주라든지 급등한 종목들도 많고 큰 종목들도 많이 수혜를 받았거든요. 특히나 뭐 미래에셋 증권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상장이 되면서 재료 소멸이 되고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피크트리와 함께 최근에 올라와서 과열이 된 종목은 어찌됐든 쉬어가는 페이지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렇게 돼서 결국에 이 세력의 단가선까지 밀려 내려오는 상황을 한 번은 만들어줘야 돼요. 종합지수도 보시면 지금 엄청난 상승세를 2000포인트부터 올라왔지만 녹색 구간을 세력 단가선을 한 번도 안 닿은 적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 올라가면 즉 녹색과 이격이 많이 벌어지면 눌리고 이격이 벌어지면 눌립니다. 이번에도 이격이 굉장히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눌릴 거예요. 이 눌리는 부분이 나온다면 우리는 그 타이밍은 이번처럼 대응을 잘 해가지고 고점에서 매도하고 다시 매수해가지고 이렇게 수익이 난다면 이걸 두 번을 먹는다면 제가 강조를 드리지만 15만원에서 30만원까지면 100% 수익이 될 거고 이러면 15만원 수익이 나는 거죠. 근데 이걸 계속 버티게 되면은 그대로 제자리로 오는 거지만 이거를 대응을 우리가 전략을 잘 짜서 한다면 2배를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나오는 이 매수 타점도 잘 대응을 해보고 추가적인 고점이 나오는 부분에서 매도 타점까지 이런 타점들 문자로 제가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장중에 아래쪽 전화번호로 역전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겠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 요약 정리를 일단 해보자면은 첫 번째로 아래쪽에 세력 관리선을 깨지 않는 상태가 되고 유지가 되면서 그 자리에 붙는 주가가 붙는 상태가 되는 날이 타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 뭐 2, 3일 정도 사이의 구간이 나오고 보는데 그 구간이 왔을 때 좀 짧게 나오려면 저가를 깨면서 아래꼬리 달고 양봉이 뜬다면 그날이 될 것이고 이게 며칠 2, 3일 정도 유지가 되면서 다 따라 올라오게 되면 그 붙는 날이 시가 갭상승 들고 아래꼬리 드는 날이 될 거예요. 그런 날이 상승 구간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LG전자 오늘 내용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내용 괜찮으시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그리고 다음번 영상에서 뵐 수 있게 구독도 눌러주세요. 30만 돌파라고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번 LG전자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